5년간의 독점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K하이닉스 100% 독점 체제 단 하루 만에 60%로 급락했습니다. 누가 30%를 가져갔을까요? 바로 1년 전 8번 거부당한 그 회사였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담당 부사장이 오전엔 SK 독점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삼성 부스에서 본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죠. 11GBps 엔비디아가 요구한 정확한 데이터 속도. 512일간 포기하지 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적. 미안합니다, SK. 하지만 삼성이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45살, 엔비디아 HBM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17년간 일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오전 8시 서울 코엑스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읽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SEDEX HBM4 공개, 최종 평가 및 권고안. 오늘이 결정의 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HBM4 실물을 공개합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2026년 공급 계약 방향을 정해야 했죠. 그런데 어젯밤 본사 CFO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크로는 어떤가? 미국 기업이잖아. 우리가 밀어줘야 하지 않겠나?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이 딸립니다. 속도 문제를 못 잡았어요. 그가 한숨 쉬었죠. 그럼 한국 회사 둘 중에 고르라는 건가? 예. 기술로만 판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저는 삼성전자 HBM3 샘플을 8번 거부했습니다. 발열, 수율, 안정성.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죠. 엔비디아 기준 미달. 1월 말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삼성전자 HBM 공급사 리스트에서 제외 권고. 젠슨 CEO가 승인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AMD가 삼성과 8조 5천억 원 오픈 AI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버린 회사가 경쟁사를 살렸죠.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판단이 틀렸어. 지금 코엑스 입구에 섰습니다. 8번 거부했던 그 회사의 HBM4를 보러 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제가 또 실수하는 걸까요? 오전 9시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인파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 HBM4를 보러 온 겁니다. 저는 먼저 SK하이닉스 부스로 향했습니다. 오랜 파트너니까요. 부스 중앙에 투명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HBM4 실물이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죠. 주변엔 HBM 구조를 설명하는 형상물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SK하이닉스 담당 이사 김준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라운 부사장님, 오랜만입니다. 1년 전 저희 HBM3가 GB300에 탑재됐을 때 이후죠. 예, 그때 완벽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HBM4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최초 개발 완료, 양산 체제 구축 완료. 엔비디아가 요구하신 동작 속도 모두 구현했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AI 서비스 성능 69% 향상, 데이터 병목 현상 근본 해소, 전력 비용 대폭 절감. 인상적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반기 물량 논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커스터머 샘플을 가장 먼저 제출했고 퀄 테스트 인증도 연말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상반기 독점은 기정사실이었죠. 물론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스를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CTO 샘 노파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SK 부스 확인 완료. 역시 완벽합니다. 상반기 독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삼성도 확인하고 최종 보고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삼성 부스는 3층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8번 거부했던 회사잖아요. 1년 만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30분 후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3층 삼성전자 부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중앙에 HBM4와 HBM3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비교 전시였죠. 대형 패널에 문구가 보였습니다. AI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능과 효율의 새로운 기준. 삼성 담당 상무 김성호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HBM3 계약 때 함께 일했던 분이죠. 악수를 나누고 그가 HBM4 전시물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투명 케이스 속 HBM4. SK 것과 크기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옆 모니터의 숫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동작 속도 1일 기가bps. 손이 멈췄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김상무가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갔죠. 귀사 스펙을 정확히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4나노미터 기반 파운드리 공정, 베이스 다이 적용, 전력 효율 극대화. 베이스 다이를 4나노 파운드리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을 모두 집약한 결과물이라고 했죠. 종합 반도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통합 기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베이스 다이는 GPU와 메모리를 연결하고 신호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거든요. 마이크론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체 생산 고집하다 속도를 못 잡았죠. 김상무가 더 중요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대역폭 확장 설계 비교. 삼성 HBM4의 구조가 경쟁사 대비 확장성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설계는 장기적으로 업그레이드에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 기가bps 달성, 4나노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 설계. 1년 전 8번 거부했던 회사가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본사 샘 노파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죠. 보고 번복한다고, 삼성 HBM4가 예상 이상이라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확실하냐는 질문이었어요. 30분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11시 코엑스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방금 뽑은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어요. 화면을 둘로 나눴습니다. 왼쪽 SK 하이닉스, 오른쪽 삼성전자. 먼저 SK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업계 최초 개발 완료, 양산 체제 구축, AI 성능 69% 향상, 오랜 신뢰도. 완벽했습니다. 그 다음 삼성 데이터. 1일 기가bps 속도 달성,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 설계,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패키징 통합 기술.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문제는 선택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샘 노파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상황 파악됐나? 예. 두 회사 모두 훌륭합니다. 그럼 SK 독점으로 가는 거지? 그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삼성 기술력이 예상 이상입니다. 1년 전 8번 거부했던 회사 아닌가?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대역폭 확장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수율은 어떤가?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현재 65% 수준입니다. SK는 90% 이상이고요. 그럼 답 나온 거 아닌가? 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구조적 우위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4나노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성. 마이크론이 못한 걸 삼성이 해냈어요. 마이크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샘이 한숨 쉬었습니다. CFO가 계속 마이크론 밀어주라고 압박하던데. 기술이 딸립니다. 속도 못 잡았어요. 알아. 그래서 자네한테 맡긴 거야. 정치 말고 기술로 판단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SK 완벽함 대 삼성 혁신. 검증된 신뢰대 구조적 우위. 오후 1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본사 경영진 화상회의가 3시간 후였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쓴맛이 느껴졌어요. 오후 1시 30분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폴더를 뒤적이다 2024년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HBM3 최종 평가, 공급사 제외 권고. 클릭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썼던 문장들이 나타났죠. 1차 테스트 불합격, 발열 관리 실패. 2차 테스트 불합격, TSV 공정, 불량률 23%. 8차 테스트 불합격, 수율 48%로 기준 미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제외를 권고한다. 젠슨이 승인했고 삼성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AMD가 삼성과 손잡고 오펀 AI 8조 5천억 원 계약을 따냈죠. 제가 버린 회사가 경쟁사를 살린 겁니다. 그날 젠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자네 판단이 틀렸어.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나? 삼성이 512일간 뭘 했는지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본 HBM4가 떠올랐어요. 1일 기가 BPS, 4나노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 설계.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회사. 512일.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업계 소식통이었어요. 마이클, 급한 정보야. AMD 리사수 CEO가 어제 서울 들어왔대. 삼성 만나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소문으론 삼성 HBM4 선점하려는 것 같아. 엔비디아가 늦으면 또 AMD한테 뺏길 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본사 회의까지 2시간. 책상 위에 2개의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A안 SK 하이닉스 독점 유지. 오랜 신뢰, 완벽한 수율, 안정적 공급. B안 SK와 삼성 병행.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혁신, 장기 경쟁력.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 삼성을 8번 거부한 게 실수였습니다. 오늘 또 실수할 순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노트북 화면에 본사 경영진이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 CEO, CTO 샘 노파, CFO 제임스. 세 사람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마이클, 보고해. 젠슨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오늘 오전 SEDEX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첫 슬라이드. SK 하이닉스 HBM4. 업계 최초 개발 완료. 양산 준비 완료. 수율 90% 이상. 검증된 신뢰도. 완벽하네. CFO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반기 독점으로 가는 거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HBM4. 1일 기가 BPS 속도 달성.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 설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젠슨이 물었습니다. 1년 전 8번 거부한 회사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512일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율은 샘 노파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65%. SK보다 낮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대역폭 확장에 유리합니다. 장기적 경쟁력이 있어요. CFO가 반박했습니다. SK 독점이 안전하지 않나? 오랜 파트너잖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준비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작년 HBM3 때 SK 독점 의존도가 89%였습니다. 그들이 가격 올리면 우린 속수무책이었죠.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예. 그리고 마이크론은 속도 문제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2개입니다. SK 독점 대 SK와 삼성 병행. 제안이 뭔가? 젠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반기는 SK 하이닉스 100% 독점 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준비를 먼저 끝냈으니까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SK 60%, 삼성 30%, 마이크론 10%로 재편을 제안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1분처럼 느껴졌어요. 젠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삼성이 경쟁력 있다는 거지? 예. 1일 기가bps는 우리 요구를 정확히 충족합니다. 4나노 베이스 다이는 마이크론이 못한 걸 해냈어요. 좋아. 젠슨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가자. 내일 삼성에 통보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방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10시 호텔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김준수 이사였어요. 이사님, 어제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 생각했겠죠. 상반기 물량은 귀사가 100% 독점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랜 파트너십이. 하지만 하반기부터 구조가 바뀝니다.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SK 6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10%로 재편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독점 체제가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귀사는 여전히 1위 공급사고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랜 파트너에게 이런 통보를 하다니. 하지만 다음 전화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김성호 상무였죠. 상무님, 좋은 소식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 진입하십니다. 30% 물량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512일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8번 거부당한 후 512일간 재설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귀사 HBM4는 기술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일 기가bps, 4나노 베이스 다이, 대역폭 설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여전히 맑았어요. 오후 2시, 업계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HBM4 공급망 재편. SK 하이닉스 독점 체제 종료. 삼성전자 2위 진입. 점유율 30% 확보. 마이크론 3위로 밀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업계 기자들, 애널리스트들. 저는 모두 무시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전송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6 HBM4 공급망 재편 완료. 새로운 균형의 시작. 10월 24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탑승까지 3시간 남았죠.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4 공급망 2위 진입. SK하이닉스 독점 종료. 새로운 경쟁 시대. 8번 거부딛고 재기한 한국 반도체.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512일간 포기하지 않은 결과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다. 삼성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어요. 1년 전 저는 삼성을 8번 거부했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512일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일 기가 bps 속도,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 대역폭 확장 설계, 메모리와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통합한 종합 반도체 기술. 마이크론이 못한 걸 삼성이 해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대단했습니다. 수년간 완벽한 파트너였고 여전히 1위 공급사입니다. 하지만 독점은 위험했어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죠. 이제 2026년 구도가 정해졌습니다. 상반기 SK 100%, 하반기 SK 60%와 삼성 30%. 한국 기업 두 곳이 엔비디아 HBM4의 90%를 공급합니다. 마이크론은 10%로 밀렸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술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젠슨에게 최종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출장 완료. 2026 HBM4 공급망 확정. SK와 삼성 두 회사 모두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네. 1년 전 실수를 바로잡았어.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이륙 직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8번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512일간 재설계한 집념.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든 자부심.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반도체 강국인지를요.